안녕하세요. 에코라이프 유튜브자입니다. 오늘은 청라 벤츠 전기차 화재 관련돼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00억 원 정도 추산 피해가 났고요. 차량 72대가 전소된 사건이죠. 한번 기사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츠 화재 누가 보상해야 되냐? 벤츠 역대급 화재 소식에 본사에서, 독일 본사에서도 왔다고 합니다. 와야죠. 폭스바겐 아우디 그룹 디젤 게이트 이후 BMW 화재 나는 사건이 있었고요. 독일 상사의 맏형격인 벤츠가 불이 났으니까 심하게 또 화재 현장에 났으니까 오셔야죠.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 심심치 않게, 이건 뭐 외국분 본사 직원분들이겠죠. 여기도 뭐 한 3분 정도 와 계시고요. 규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조사 입장도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원인 규명은 되지 않았지만 45억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브랜드하고 틀리게 좀 발빠르게 액션을 취한 것 같긴 한데 이게 다 계산이 있어요. 물론 선의에 의해서 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선의 해당됐으니까 한 건데, 법적으로 앞전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안 터졌다는 가정 하에서 100억 정도 추산한다고 그랬잖아요. 피해액을. 거기서 한 절반보다 5% 빠지는 45억으로 계산해서 이 정도, 이 화재에서 우리의 포지션은 한 45%라고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관련돼서 우리 기업이 리콜 때문에 한 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LG전자가 2021년도에 이제 GM하고 합의한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GM은 LG로부터 최대 19억 달러, 2조 2734억 원. 예, 금액도 엄청나죠. 2조입니다. 2조. 근데 이것도 원래 계산했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G전자가 각각 7천억 해가지고 1조 4천억이었는데 이게 한 9천억 정도 더 붙어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왜 갑자기 LG전자가 나오냐면요. 이게 납품을 할 때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받아서 LG전자가 GM에다가 최종적으로 납품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마진 때문에 LG전자가 낀 건지 GM 쪽에서 납품 받을 때 이제 LG전자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납품을 하게 한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두 회사가 각각 내는 걸로 분담금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어떻게 국내에 알려지게 됐냐면 LG전자에서 충당금을 4,800억 정도를 회계장부상 잡아라. 그게 무슨 충당금이냐. 그때 그 GM자동차에 뭐 배터리 리콜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합의를 해야 되는데 4,800억이었습니다. 그때 회계 기준. 그래서 이게 처음에 국내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4,800억이 7천억. 2배가 되는 거지. 에너지 솔루션까지 하니까 7천억이 됐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1조 1,500억씩 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45억 원. 물론 이제 리콜이나 이런 뭐 발표가 나진 않았는데 미국에서 과연 뭐 이런 경로로 해가지고 GM 쉐보레 볼트가 이제 불이 나서 그 건물이 전소가 되고 지하주차장이 전소가 되고 차량이 72대 했을 때 과연 45억에 100억에 끝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못 따라가요. 그리고 지금 미국 법 자체도 못 따라가고, 그리고 정관예우도 너무 심하고요. 모든 글로벌 업체들이 한국에서 사고를 치면은 변호사비는 전혀 안 아까워요. 피해자한테 주는 돈은 상당히 아낍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배심원제를 도입하든지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 상상 초월하는 그런 이제 배상금들을 때리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진짜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45억이 얼마나 작은 돈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인천 서구에서 이것도 지원금을 주는데 또 지역 주민들은 또 왜 세금으로 이런 걸 하냐, 아파트 화재 지원금을 주냐,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국민이 이제 피해를 입어서 어떤 마비가 왔잖아요. 이재민이 된 상황인데 전기 안 들어오고 수도 끊기고 난방 안 되고, 뭐 여름이라 난방 안 되는 거 둘째치고 물 못 쓰고, 전기 없으면 엘리베이터 걸어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냉장고 5시간 이후에 냉장 제품 녹기 시작하면서 썩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거 엄청난 피해인데,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엘리베이터 정기점검 걸리면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뭐 심지어 마트에서 물건 사가지고 왔는데 올라갈 때가 35층이다 뭐 20층이다 이래버리면 정말 살고 싶지 않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당했다고 생각하시고 지원해주는 게 맞죠. 나중에 뭐 상황에 따라서 구상권 청구를 하면 되는 거고, 원 책임자한테. 그리고 이것도 이제 스프링클러를 이제 끈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한 달 전에
그런 이슈가 있었대요. 이제 소방 점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 해당 아파트에 그게 있었고, 화재 경보가 이 화재 당시에 일어났는데 그거를 당직자가 우선은 껐다가 이게 진짜 화재구나 라는 순간에 다시 5분 뒤에 켜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스프링클러를 작동하는 신호선이 불에 타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아파트나 회사 건물, 큰 건물 같은 데 있을 때 정기 점검이나 진짜 화재가 나지 않는 이상은 화재 경보를 들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제대로 다 종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화재 경보가 울리려고 할 때 우리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 경보기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 그냥 소리 안 나게 꺼버려요. 일반적으로.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소방 관계자, 정부 관계자 분이나 관할 구청에서도 이런 것들 단속을 좀 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새벽에 불이 만약에 안 난 상태에서 오작동으로 경보가 울리면 입주민들이 난리를 피우긴 했겠죠. 그런 게 무서워서 지금 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전 점검에도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경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끈 것 같아요. 근데 뭐 카메라나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불이 붙으니까 켜야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위에 다 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케이블 다 위쪽으로 움직일 거고, 그러니까 케이블이 전소된 거죠. 신호 케이블도 전소되고, 전기 케이블도 전소되고, 수도도 전소되고, 다 지금 관들이 다 전소됐어요. 그래서 지금 복귀가 부분적으로 됐다고는 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있죠. 이제 아파트에 내걸린 거죠. 지하주차장 전기차 출입 금지. 이거 보면은 좀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지 않으세요? BMW 주차 금지. 이게 지금 화재 사고가 나면서 이제 많은 건물에서 BMW 대지 말라고, 아니면 저쪽에 대라고, 한국인들이 많이 사랑했던, 대중적으로 많이 사랑했던 차인데 이런 천대를 받으니까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BMW 코리아 회장 주차장 출입 금지에 대한 불만, 주정찬 씨는 불나지 않아. 주행 중에만 불나니까 주차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항의를 했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있었죠. 디젤 차값 10% 배상하라 판결이 났죠. 3사 중에 이제 마천격인 벤츠 전기차로 인해서 좋은 이미지가 어떻게 지금 망가지고 있죠. 엄청나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처음에는 CALT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그나마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1등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다가, 파라시스라는 참 생소한, 우리들한테는 더 생소하죠, 배터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파라시스에 1억 벤츠에 이런 배터리를. 파라시스 한번 봤어요. 도대체 뭐하는 회사인가. 여기서 나오죠. 2018년도 벤츠하고 전략적인 사업 파트너 관계를 맺는다, 시작을 한다. 여기에서 또 GD라는 테크놀로지 그룹, GD 많이 들어봤는데, 그리고 가운저우하고 터키 쪽에 회사를 만든다고, 배터리 회사를 만든다고 이렇게 돼서 좀 더 알아봤어요. 지리하고 페르시스 자동차 관계를 한번 제가 AI로 좀 우선 알아봤어요. 너무 조사할 게 많다 보니까. 페르시스하고 지리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 리튬 배터리 생산 및 판매를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이거 뭐지? 근데 뭐 연간 120기가와트를 이제 리튬 배터리 생산 예정이고, 총 투자 10억 위엔, 우리나라도 1753억 정도 해서 이 중 65%를 지리 자동차가 투입한다. 합작 조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리 자동차가 노리는 건 뭐냐면, 파라시스와 협력해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도 확대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도 자동차에 쓰고 페라시스 통해가지고 확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위엔, 우리나라도 1700억 정도를 투자한 거죠. 그리고 지분도 더 많아요. 65% 해서 합작법을 만드니까. 그러면 자, 페라시스하고 지리 자동차의 관계는 알겠고, 아까 지리 자동차하고 또 벤츠 이제 확보 연도가 또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지리 자동차가 2018년도에 메르세데스 벤츠 모회사인 다임러 AG의 지분 9.69%를 인수, 최대 주주가 됩니다. 최대 주주가. 아까 저희가 봤었죠. 2018년도에 파트너십을 벤츠하고 맺게 됩니다. 그러면은 벤츠의 지분 관계를 한번 봐야 되겠죠. 과연 얼마나. 자, 원래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은 독일 기업이고, 근데 현재 중국 지리 자동차가 벤츠의 9.69%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베이징 자동차에서 다시 또 9.97로 해서 최대 주주가 좀 바뀌긴 하는데, 뭐 거의 한 20%. 근데 이것도 독일 법에 따라서 해외 자본이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해서 이 정도까지만. 근데 뭐 경영권 간섭은 없더라도 지분 관계가 있으니까 알고는 지내겠죠. 독일 포함한 유럽 지분이 50% 이상 돼서 중국 차는 아니다 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파라시스하고 지리 자동차, 그 다음에 지리 자동차에서 최대 주주였으니까, 베이징 자동차가 지분 보유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네가 투자한
배터리 합작 회사가 파라시스니까 거기에서 거를 써야 되겠죠. 메르스 벤츠랑 긴밀한 관계가 이제 있다고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죠. 2018년도에 벤츠 모회사 다임러에서 파라시스와 10년간 해가지고 170GHz의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벤츠가 아예 파라시스 지분 3%를 인수해요. 근데 그게 이제 EQE 모델 같은데 탑재가 됐고 품질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 큰 건 뭐냐면 2021년도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중국 내 파라시스 리콜 사태가 아주 크게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파라시스 배터리는 과거 중국에 리콜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2020년도에 이제 아까 중국 국영기업이죠. 베이징 자동차 그룹에서 BAIC라고 약자고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약 31,963대를 리콜합니다. 그리고 리콜 사유는 고온의 환경에서 장기간 빈번하게 급속 충전할 경우 배터리 셀 성능이 저하되어 화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냥 화재 위험이 된다. 충전할 때.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파라시스 쪽에서 이 결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리콜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는 거예요. 배터리 제조업체도 인정한 거예요. 근데 2021년 이후에 베이징 자동차 그룹에서는 파라시스 배터리 사용량을 거의 안 쓰는 정도로 줄여버립니다. 그전에는 많이 쓰다가요. 그 이유는 이런 배터리 회사는 안 쓴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벤츠도 그거 관련돼 가지고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줄이고 심지어는 CALT 배터리로 교체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계약 관계나 지분 관계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분 관계들 때문에 거의 최대 주주예요. 단독 최대 주주 지리자동차가. 근데 그 회사에서 미는 배터리 회사 제품을 안 쓰기가 왜냐면 지리가 돈을 65% 태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벤츠 그룹에서도 무시를 못 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중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면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해야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생을 많이 하죠. 2015년도부터 중국 전기차 보조금 배터리를 했는데 중국에 LG하고 삼성 배터리 공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LG 화학이었죠. 그때 난징에 공장이 있어요. 근데 LG하고 삼성 쪽에는 중국 공장에서 만들었어도 전기차 보조금은 안 줘요. 그때 저도 기사를 대충 봤는데 그러니까 글로벌 업체들하고 1등 업체가 그때는 LG 화학이니까 LG 화학이랑 막 협력 관계, 관계를 이제 맺었는데 지원금을 안 주니까 빠지는 거죠, 자꾸. LG 배터리 쓴 전기차는 보조금을 안 줘. 그냥 빠지는 거예요. 난징에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죠. 그게 이제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화위복이 돼서 유럽이나 진출하고 미국으로 진출하고 그리고 계속 2021년도에는 보조금이 사라지는 구조로 돼 있던 그때까지 버티자. 그리고 이제 중국 공장 없앨 수는 없으니까 막 한국이나 이렇게 규제가 없는 쪽으로 많이 보내고 있었던 거죠.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너무 그래픽이 좋아서 제가 갖고 연합뉴스 김영훈 기자님하고 뭐 이렇게 그래픽어가 만드셨어요. 이경아 인턴 분께서 두 분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자, 여기서 보면은 2020년 기준입니다. 물론 이게 지금 4년이 지났으니까 수치가 많이 바뀔 수 있는데 1% 정도라고 해서 10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LFP 배터리예요. 이번에 불난 게 뭐죠? NCM 배터리거든요. 그러니까 LFP 배터리를 중국 업체들은 많이 만들었고 그게 NCM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한국 업체들은 여기서도 보이지만 LG, SK, 삼성, 특히 LG하고 삼성 같은 건 NCM을 주력으로 했고 LFP 배터리가 너무 저가다 보니까 요즘에 만들어서 유럽 차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어요. LFP 지금.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LF는 이제 안 터져요. 안 터져요. 이렇게 되고 NCM은 이제 뭐 폭주하고 발화하는 건 다 NCM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길어요. 그리고 에너지 밀도도 높아요. 그러니까 작은 부피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NCM이 고성능 차로 가면 갈수록 NCM 요구가 있어요. LFP 배터리는 한계가 있어요. 안 터지는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LG는 저가 시장을 가려고 LFP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LFP에서 또 고성능 차를 만들기 위해서 NCM으로 또 만들긴 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는 페러시스가 LF 배터리 위주로 만들어서 총 해가지고 1%인 거지 NCM을 만들어서 1% 전 세계에 1% 공급을 하는 회사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그게 또 리콜로 문제가 되고 중국 내에서 그리고 기존에 쓰던 베이징 자동차 그룹에서는 우린 안 써 이렇게 돼버린 건데 벤츠 같은 경우에는 지분관계 지리자동차 지분관계도 있고 자기네가 또
파라시스 지분 3% 한 게 어느 정도 빼줘야 되고 써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역적으로 했을 때 그 물량 자체 우린 규제가 없죠. 중국 제조 배터리를 써도 미국처럼 차단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우리나라는 소비 물량이 많지가 않죠. 인구 대비해서 그 물량이 한국으로 흐른 것 같아요. 그게 3,000대 정도 되고요. 벤츠에서 판 것만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정확한 상황이고요. 그럼 한국에 있는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나 삼성 SDI는 그나마 낫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옛날부터 만들어야 됐고 그리고 화재도 많이 겪은 애들이 잘 만들어요. 왜냐면 데이터가 계속 쌓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ESS 화재라고 좀 유명해요. 이게 뭐냐면 태양열 발전기 옆에 전기를 발전한 거를 모아두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해가지고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게 태양 발전하는 것보다 유독 커요. 정부에서 정책 자금을 주는 것도 있다 보니까 솔루션에 아예 이게 들어가 있어요. 다들 그거예요. 낮에 충전해가지고 여기 뭐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바로 송배전 해버리면 조그만 저장 장치만 있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크게 짓는 거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전기차 수요가 없을 때 정말 많이 LG 화학이나 삼성에서 많이 공급을 했어요. 그게 뭐 1조라고 했던 것 같은데 ESS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 화재에 대한 리튬 배터리 화재에 대한 노하우가 그나마 많이 쌓여 있어요. 뭐 19년도 얘기 나오고 뭐 그러는데 그나마 배터리가 안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삼성, LG예요. 예, 그나마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그 배터리 종류 또 잠깐 볼까요? 배터리 종류 같은 거 보시면 지금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요번에 사고 난 배터리가 이 파우치 타입, 옛날에 전기차에서 많이 쓰던 타입이거든요. 이게 옛날 자료입니다. 파우치 타입으로 된 게 들어가 있어서 더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도 썼다는 거죠. 파라시스 걸. 근데 보면은 옛날에는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 지금 SK온이죠. 그리고 각형은 삼성 SDI, 그 다음에 원통형, 건전지 AA, 이거 지금 제 차에도 들어간 2170이거든요. 파나소닉 거를 해서 테슬라에서만 썼어요. 근데 이제 화재가 빈번하다 보니까 이거 파우치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싶어서 그런 건지 테슬라 요구 조건이 뭐예요? 지금 이거보다 더 2170 사이즈보다 더 큰 4680 배터리를 지금 테슬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기 차에 넣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생산을 계속 실패해서 올해까지 해보고 일론 머스크가 올해까지 해보고 4680이 우리 테슬라에서 안 나오면 그냥 개발 그만하겠다. 근데 LG에서 그거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LG 화학 거를 테슬라 쪽에 4680을 그 고성능 차에만 쓸 수 있는 4680 을 집어넣을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LG는 저가 시장 LFP 배터리도 만들고 테슬라에서도 자체적으로 실패한 4680 스펙은 테슬라에서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생산해서 테슬라에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의 테슬라 자체도 실패한 거를 이제 제조 기술이 좋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까지 발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국 제품을 쓰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우선은 왜 벤츠 프리미엄 자동차에서 엔진 자동차에서는 진짜 선망의 대상이죠. 독일 차 중에서도 맞춤격으로 제일 가지고 싶어하는 성공하면 갖고 싶다는 차가 벤츠였는데 전기차에서는 이 부품을 잘못 씀으로 인해서 그 명성이 지금 한 방에 가게 생겼죠. 그걸 왜 얘기를 하냐면 가장 전기차 좀 더 소비재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보조 배터리하고 이 스마트폰입니다. 지금 보통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조 배터리 들 쓰는데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페나든가 이런 데서 콘센서 구멍이 있다고 꽂으면 도전이에요. 도둑놈으로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나갈 때 혹시 몰라서 학생들이나 뭐 직장인들도 보조 배터리를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샤오미가 2015년도에 보조 배터리 사업을 하면서 마케팅적으로 썼던 게 뭐냐면 우리 배터리는 LG하고 삼성 배터리 셀을 쓴다. 안에는 LG 삼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이 팔아요. 그리고 신뢰도도 엄청 높았고 그러니까 이거 에누리닷컴 자료긴 한데 2015년도 75% 그리고 16년도에도 삼성이 많이 따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60% 이상 가격은 한 2만원대 쌌어요. 삼성 거에 비해서 한 4만원 쌌어요. 그리고 삼성은 한 5, 6만원, 6만원 이상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저도 그때 중국 출장 가거나 대만 출장 가면 근처에 이제 샤오미 매장을 찾아가지고 보조 배터리를 이제 지인들은 선물용으로 좀 샀던 것 같아요. 한국 배터리는 해외적으로도 명성이 있어요. 그나마. 터지긴 해도 명성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BMS 시스템하고 잘 조화가 되면 막강해지는 거죠. 근데 벤츠는 선택을 못했죠. 왜냐면 뭐 중국에서 또 전기차 보조금 한국 건 안 주니까. 근데
최대 시장이 중국이잖아요. 벤츠가 접근하고 싶은 시장에 접근을 하려면 중국 배터리 업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지분이 있는 지리자동차 쪽과 관계가 있는 파라시스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벤츠가 심지어는 이제 지분을 3% 인수까지 하니까요. 근데 뭐 독일 기사 보면 참 샘플 써봤는데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CALT로 바꿀 거다. 그런데 그 물량이 또 저희 쪽으로 흐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제가 파우치 타입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이게 아이폰이잖아요. 아이폰. 파우치 타입으로 되어 있고, 이제 스웰링이라고 해서 배 부른 현상이, 배터리 배불림 현상이 있는데, 이건 무조건 교체 사유입니다. 이거 조금 더 하면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뭐 요즘에는 불 안 나냐? 불 납니다. 이거 아이폰 13이에요. 아이폰 13 이거 누가 찍으신 건데, 영상. 아이폰 13입니다. 지금도 불 나요.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1등 상품이 문제가 되면 어쩔 수 없지. 1등 상품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좀 틀리죠. 벤츠가 1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판매량이나 이런 거 비교했을 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다음에는 전기차 포비아 관련돼서 전기차주 분들, 그리고 전기차를 앞으로 구매하실 분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 아파트는 괜찮은지, 우리 회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선적 50% 이하 충전량만, 뭐 제가 목포항에서 제주도 이제 차 가지고 가면 실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 충전율 90% 이하만 지하주차장. 이거 지금 서울시 조례로 해가지고 뭐 발표할 것 같이 이렇게 놨는데, 저는 공무원분들도 좀 바뀌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마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면 더 좋은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에코카 라이프의 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